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네요. 지난주에 뭐 영상 뭐 15도까지 올라왔던 기온이 오늘 어제였던가 낮에는 11도까지 떨어진 걸 보고 오늘이네요. 오늘 11도까지 내려가 있는 걸 보고 와, 엄청 추워졌구나. 뭐 체감이 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 추위 조심하시고요. 저도 사무실에 뭐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놨더니 또 갑작스럽게 또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또 가버리는 것 같네요. 목이 추워서신 게 아니라 너무 건조해서 좀 목이 좀 많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8거래일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뭐 성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뭐 물론 뭐 수많은 섹터가 많이 오르고 또 떨어지고 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많은 손실을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요 뭐 한 달 뭐 1년 할 게 아니라면은 언젠가는 그러한 내공들이 쌓이다 보면요 차곡차곡 수익이 누적될 때가 있고 나의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지금의 뭐 잘 된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위축될 것도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음 주 뭐 보면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이제 성탄절 휴일이 하나 껴 있고 그 다음에는 연말 전에 마지막 거래일은 항상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8거래일 남았는데 남은 증시 기간 동안 사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는 게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사실 미국 증시의 이런 엄청난 랠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좀 못 올라가고 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주요 원인 중에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라리 대주주 양도세 완화를 지금 할 바에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할 바에 실효성이 또 떨어져 버려요. 정책에 실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모았다가 여러분들 뭐 너무 무리한 매매 하지 말고 연말 한 28일 그러니까 29일 날 휴장이니까 뭐 27일, 8일 뭐 분할해서 나눈 종목을 산다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주식 비중을 그때 많이 확대를 하고 그 전에는 뭐 소소하게 뭐 3%, 5%든 먹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단타를 쳐가면서 시장 대응하는 게 현실적이고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기 매매로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연말 전에 뭔가 내 주식 계좌를 복구하겠다. 혹은 드라마틱하게 뭔가를 해보겠다라기보다도 연말을 날 때 혹은 연초 항상 이게 중요해요. 1년을 매듭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또 시작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보름 남은 이 시점에서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을 준비할 공부를 최대한 많이 하자. 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뭐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든 뭐 이런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든 남에게 뭔가를 글을 작성한다든지 뭐 쓰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는데 사실 그럴 의미조차가 없습니다. 왜? 안 나와요.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 투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종목을 장기 투자를 가지고 있는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뭐 성과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묻어놓고 그냥 놔둡니다. 내 생각이 처음에 계획했던 생각이 맞으면 그냥 고를 하는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고 중장기 투자를 제외하고 단기 투자는 당연히 손절과 예? 익절 라인과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그냥 그 기준대로 그냥 잘라버리고 마는 것이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뭐라고 뭐 금리 인하를 하면 금리 인하에 피해주가 있고 수혜주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런 것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맞겠지만은 중기적인 시각 적어도 뭐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초단기 정도나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초단기적인 정도의 흐름에서 가지 이 지속성 우리가 키워드에서 지속성 이 지속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지속성이 없다 종목군들이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각자의 수익 구조가 있어야 돼요. 돌파를 잘한다면 돌파에 대한 이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눌림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 입장에서는 눌림을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지, 나는 지지와 저항을 주로 본다면 그 지지와 저항을 어떤 포인트로 볼 것인지, 또 이평선 기준에서 종목을 바라본다면 나는 5일 이평선 이탈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찍먹을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 이평선을 정배열 상태에서 돌려 세우는 봉에서만 들어갈 것인지, 각각의 기준점을 여러분들도 이번 연말을 맞이해서 다 한번 정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잘하는 매매가 있고 못하는 매매가 있고, 제가 주로 보는 지표가 있고 안 보는 지표가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매 순간 뭐 유튜버에서 말하기도 참 어렵죠. 평생을 계속 쌓아오면서 그 다음에 시시각각 변하는 시황에 의해서 그러한 기준들은 매 순간 또 변하고, 그 계절에 맞는 옷이 있듯이, 뭐 여름에는 반팔을 입고 겨울에는 긴팔을 입고 그렇듯이 그 시장에 맞는 기법과 방법이 있는 거겠죠. 어쩔 때는 돌파와 미쳐서 날뛰는 종목에 나도 같이 미쳐야 먹는 시장이 있고, 어쩔 때는 최대한 인내를 하면서 기다렸다가 눌림을 기다려서 그 끝자락에서 잡아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시장들이 매 순간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로 이런 내용을 짧게 전달하는 게 참 어려움은 많지만은 그런 부분들,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 매일같이 종목군들을 회원님들하고 보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자체가 모든 시장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제가 주식하면서 겪었던 내용들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 부분은 이제 어제 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쪽지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제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이런 게 여러분들 들어온다 해서 뭐 일확천금을 보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뭐 세상에 없는 기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그 눈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연말 전, 네, 다음 주까지만 가입은 딱 받고 올해는 가입을 진행 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로 인한 미 증시 산타 랠리, 대주주 이슈에 발목 잡힌 모습이나 실적인 흐름은 수급 상관관계에 의한 시장 왜곡 현상과 24년, 제가 보기엔 그래도 반도체 섹터에는 이 지속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의 색깔이 많이 변화 보이죠. 뭐 친환경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건설 섹터 올라오고,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는 당연했다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뭐 1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각각의 이제 펀더멘털로 찾아가는 부분이라 원래의 주도주가 다시금 달려가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어땠나요? 작년에 연말 정도 돼서 2차전지 에코프로라든지 BM이라든지 잘 가다가 많이 밀렸었어요. 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밀려가고 있다가 연초 이후에 본격적으로 달리기를 해 가는데, 그 구간에서 사실은 실적의 턴어라운드, 실적의 이제 원래 좋은 실적에서 더 좋아지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뭐 유튜브도 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며,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면서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뭐 반도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폭제는 SK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이번 다음 주에 있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미 증시 간단하게 보면 또 좀 장중에 조정을 보였지만은 종가상 또 올려치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는데, 그 상승의 강도는 조금 약해졌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반도체 섹터가 제일 센 모습이고,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군들 안에서 뭐 좀 올라가는 거, 이게 전부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 사실 더 좋을 수도 있는 시장이었고, 특히 반도체 종목의 하락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쩔 수 없다. 수급적 논리도 많이 작용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연기금 매수세를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면, 얘 154,000원 넘기겠구나. 이 종목을 관리했던 친구들, 연기금의 물량 떠넘기기 작업
까지 염두에 놓고 들어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매매를 했어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점심 먹기 전에 이제 라이브에서 연기금 대량 수급 들어온 거 보니까 밑에서 안 사고 위에서 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참 알아도 이런 거는 사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라온 있는 상태에서 잘 못하죠. 돌파 매매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매매 엄청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거래 대금에서 증명이 되다시피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하나 종목에서 1조 6천억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금요일날 시장의 주도주는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이 선에서 움직였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나머지 2차전지 이게 끝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아쉬운 부분도 많았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지지부진하고 별로 재미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시장의 모습이 금요일날 시장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며칠째 이런지 몰라요. 시가 갭 뜨고 밀어버리고 시가 갭 뜨고 밀어버리고 특히 코스닥 시장 굉장히 이거 만든 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올리면서 만들었다가 그 이후에 시가 이렇게 죽여버리고 올리고 죽이고 올리고 죽이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가 갭을 뜨게 되면 다 밀려버리는데 추가 매수세가 잘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증시를 굉장히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좀 버겁게 만드는 요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반도체는 하락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다.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종목별로 다 다르겠죠, 여러분들 종목 잘 선별해서 잘 보시기 바라고요. 미국 시장은 FOMC 일정 전부터 사실 빌 에크먼의 쇼 청산 발언부터 시작된 산타 랠리가 FOMC 전도표 발표로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의 각도가 엄청 가팔라진 것은 아니나 다우는 신고가고 나스닥 100은 신고가 근접해 21년 이후 최대 종목이 신고가를 넘기며 S&P 500이 퍼 19배를 넘어섰다. 20배에 다다르고 있는데 EPS가 못 따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 증시 버블이고 그 버블의 끝은 어디로 갈지 알 수는 없죠. 어디까지 올라가고 아무튼 하락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뭐 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반해 국내 증시는 매일 갭 상승은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 미국 증시가 매일 좋으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갭 상승 후 하루 종일 빼버리는 이런 변태 같은 짓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시세의 연속성이 잘 나오지도 않은 흐름에 코스피 지수만 야금야금 올려놓는 모습 속 SK 하이닉스만 유일하게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 이번 한 주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 반도체에서 새로 튀어나오나 CXL 테마가 그리고 화려하게 불꽃을 태운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의 친환경 섹터 정도가 눈에 띄고 금요일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두산 로보틱스 정도만 저는 기억에 남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매일 시장을 이끈 종목은 있는데 하나의 산업이 쭉 끌고 가고 그런 건 없는 시장이 명확한 흐름인데요. 그 이유를 굳이 찾으려면 저는 수급과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답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지 3조를 개인들이 팔아치고 있으니 국내 증시만 문제가 있는 거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말하는 거고요. 금요일만 1조 1,500억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 그거밖에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수급의 이런 흐름. 그 다음에 코스닥의 이 셀트로 헬스케어 시총 3위가 이제 합병으로 사라지니까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가남으로 갔겠습니까? HRB가 가남으로 갔으면 그 전에 갔어야지. 수급적 논리에 의해서 상승을 한 거라고 봐야죠. 수급적 셀트로 헬스케어가 빠져나가고 그로 인해서 ETF 종목군들 제약바이오 시총 채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올려쳤다라고 보여주고 그 밖에 이제 종목군들도 다 마찬가지 수급적 논리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참 재밌는데요.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연기금 수급 때도 말씀드렸고 과거에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 매매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좀 봤었는데 이번에도 설마 그러겠어 만기 이후에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설마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요. 아주 간단죠. 이 투자 경고 해제를 앞두고 옆으로 기었잖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당 기간 기으면서 이제 연기금들은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매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다 막아놓고 투자 주의를 해제하면서 KRX, 코스피 200, 코스피 50, 뭐 등등등 전부 다 일순간에 12월 14일 날 종가 기준 대상을 만들어 놓고 12월 15일 날 본격적으로 편입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통상적으로 패시브 자금은 그 이후에 빠져나가는 게 일반적인데 연기금이 들어온 거죠. 연기금이 이 폭탄들을 위해서 다 사주면서 에코프로머티를 올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아주 뭐 지능적으로 잘 짜여 있는 판에 에코프로의 브랜드까지 더해져서 이런 수급적 괴물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에라스 머티리얼즈 시간의 하한가 근처까지 빠졌던 거를 이렇게 또 끄집어 올리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매일 뭐 시장을 이끈 종목, 뭐 사실은 하나의 산업이 쭉 굴고 가고 그런 거 없는 시장이 명확한 흐름인데, 그 이유를 굳이 찾으라면 이런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답을 찾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2023년 증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8거래일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주주 양도세는 이 정도 남은 상태에서 상향해봐야 뭔 상관이 있겠냐 싶고, 그로 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 시장이 어중간한 흐름만 보이는데, 아마도 연말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최근 반도체 흐름 보면 HBM 섹터가 힘이 많이 빠지고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CXL로 빠르게 수단을 하던데, 내년 되면 저는 다시 HBM 쪽으로 흐름이 옮겨가고 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이제 카펙스 투자는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HBM에 집중이 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이쪽이 훨씬 큰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CXL과 뭐 온 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이쪽이 또 많이 소외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쪽을 좀 보면 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봅니다. 대신 대장주만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한 작년 CES를 앞두고 사실 오픈 AI에서 챗GPT와 MS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뭐 셀바스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뭐 등등 솔트룩스까지 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아직 종목군들이 전혀 움직인 종목군들이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군들만 좀 있었죠. 로봇주도 작년에 다 해먹어서 그런가. 근데 이런 부분에서 CES에 뭔가 이벤트가 들어올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기존의 종목군들이 그 상태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고민을 해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 기대감이 있을 것이니까. 자, 친환경과 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시장의 색깔이 변한 걸까요? 시장의 색깔이 이 부분에서 지속성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그 누구도 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에 열광을 하지 익숙한 것에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과거처럼 제약바이오가 날아가야 된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금리 인하를 하니 금리 인하로 피해를 봤던 업종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뭔 피해를 봤냐고요, 이쪽이. 저는 그래요. 뭔 피해를 봤는지. 네이버가 피해를 봤나요? 카카오가 피해를 봤나요? 심리적 관점에서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빠진 거고, 친환경 섹터 뭐 가능성도 있죠.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모듈 가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프로젝트를 올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확확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는 발생을 했다. 뭐 금리도 영향을 미치긴 했었겠죠. 그나마 풍력이 그 안에서는 그냥 좋아 보이고, 전기차도 마찬가지,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금리 인하 시점이 경기가 통상적으로 침체하는 구간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품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 확확 바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과거에 경험해 봤던 것처럼요. 많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게 맞죠. 금요일 반도체 SK하이닉스는 14만원을 찍었는데 반도체 섹터는 죽을 씁니다. 저는 이제부터는 반도체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뭐 2차전지 강하게 올라갔는데 양극재 기업과 리튬 기업들 그리고 전해액 업체들이 금요일 좀 좋았죠. 중국의 이제 리튬 가격이 또 지난 주에 좀 올라오면서 뭐 앨범업이라든지 SQM이라든지 미국 기업들까지 동반해서 좀 올라온 덕에 좀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대주주 양도세 물량들이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런 종목들 이벤트성으로 사놓고 연초에 또 팔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아직 전액이라든지 이쪽은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양극재처럼 충분히 이쪽은 여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저는 필요해 보이네요. 금요일날 보면 정치 테마도 움직이고 뭣도 움직이고 자동차 부품도 움직이고 해서 사실 뭐 딱히 이렇게 종목군들을 딱 찍어드리고 뭐 하기는 그래요. 뭐 저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종목군들은 많이 언급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대강 말씀을 하겠습니다. 뭐 지수는 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신고가 넘었죠. 14만원까지는 숏 베팅 하다가는 죽는다. 14만원인데 얘가 이제 15만원을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게 이제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고 이제 월봉 기준에서는 거의 꼭대기잖아요. 거의 꼭대기.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보는 거죠. 종목군들을 볼 때 삼성 SDI 월봉의 꼭대기가 오면 매물이 엄청 튀어나온다. 우리나라 종목군들 대응주는 LG에너지 솔루션 올라오면 두드러 맞는다. 포스코홀딩스 월봉 신고가는 항상 매물을 맞는다. SK하이닉스 네, 이 구간 넘길 수 있을까요? 이 구간 저는 일단은 올라가면 무조건 맞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4만 위에서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겠죠. 이걸 만약에 넘긴다면 그때는 새로운 관점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군들 좋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좋은 기회라 연말까지 서서히 종목군들 분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도 박스권 상단인데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만 지켜주는 역할이라 뭐 특별하게 지금은 메리트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금요일날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등등 굉장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개인들의 대량의 매도가 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엔솔도 많이 팔았고 포스코 홀딩스도 개인들 뭐 900억 930억 매도 나오고 뭐 개인들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 연속으로 좀 이렇게 팔았는데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그게 있습니다. 그 이사회가 있는데 LG 엔솔의 이 권영수 부회장이 갈 수 있냐 없냐가 대충 월요일날 그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아마 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단기 기대감으로 저는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그런 부분이 다음 주 월요일날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이런 241 구간에서부터 단기간에 뭐 7%, 뭐6% 올랐으면 15% 시가총액 2, 30조짜리가 15% 이틀 동안 올랐으면 굉장히 잘 올라간 거죠. 그런 이벤트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또 위에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가 좀 셌고 LG화학은 이제 양극재 증설 이슈, 투자 이슈가 좀 있어서 올라간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와 엔캠 다 좋은 모습이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이쪽은 지속적으로 보유해서 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HPSP 제가 시간에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9,000원 정도 있었는데 저도 이거 시간에 거는 올라와서 잘 매도하고 밑에서 눌림으로 걸어놨는데 체결되고 너무 약하길래 바로 매도하고 추가적으로 매매는 안 했던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온다면은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을 계산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은데 그만큼 장 초반에 빠지고 나서 이렇게 빠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와 줘야죠. 바로
바로 올라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없었다. 그럼 하루 종일 빠질 가능성이 있었다. 얘가 빠지면 나머지 중소형주들 같이 빠지니까 그 영향이 좀 있었겠구나 정도 보여집니다. CXL 테마로 올라왔던 뭐 오킨스 전자라든지 뭐 네오셈이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엄청 빠르게 올랐죠.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16% 상한가 장중 상한가니까 뭐 4,000원짜리 단기간에 8,000원 만들었으면 다 한 거지 않습니까? 반토막 이상 나야죠. 그래서 뭐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하고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나중에 많이 내려온다면, 얘는 한참 뒤에 일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다면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킷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구간에서 올라오면 다 매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리게 되면 이 아래 구간까지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HBM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 지금 위에서 점점 힘이 많이 빠졌죠. 종목군들 부단 얘뿐만 아니라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뭐 종목군들 다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HBM 쪽은 좀 아직 힘이 없다. 그나마 DIT 정도 뭐 60일선 근처를 깬다든지 뭐 이 근처 왔을 때 한 번 정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오 테크닉스, 네, 이수페타시스도 상대적으로 강한데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종목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는 거 하나는 좀 특징인 것 같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은요.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티가 매우 셌는데요. 사실 이런 구간들이 의심은 했는데 실적으로 매매는 못했네요. 실적으로 저는 매매는 못하고 오전에 올라갈 때 와 연기금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라는 말만 좀 드리고 못 봤는데, 사실 종가 베팅 뭐 계획을 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나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갔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좀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자리 눌림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서 들어갔으면, 왜 여기서부터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산 시간이 여기서부터 공격적으로 샀기 때문에 신고가를 넘으면서 연기금 수급이 여기서 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몽땅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수급을 보고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연기금 패시브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지에 따라서 이 종목이 더 가냐 못 가냐 이걸로 나뉠 것 같습니다. 수급 자체가.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좀 보이는데요. 연기금 매수세가 많이 약화됐죠. 매수세가 많이 약화됐는데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 시장에서는 한편으로 이런 말이 또 도는 게, 두산 로보틱스 MSCI 2월 편입 가능성 에 무게를 둔다, 뭐 이런 말로 지금은 또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지금 막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손절 짧게 잡고 봐야죠. 여기서 무너지면은 쌍봉 맞고 떨어지는 자리고, 여기서 또 돌파를 한다면 단기 볼벤 상단까지 10만원 트라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월요일날 돌파하고 올리는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로서는요 뭐 딱히 관심 종목을 뽑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뚫고 올라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STO 종목군들 많이 좀 안 좋았는데, 금요일날 같은 경우 STO 거래소, 부산 거래소 결과가 나오면서 세론이 좀 세게 나왔죠. IT센 같은 경우가 시가 이렇게 하고 죽였는데, 보통 이렇게 빼면 주가라는 게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 모습이 좀 굉장히 좀 강하게 흐름 좀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 이건 돌파로 좀 매매를 했는데 좀 아쉬웠죠. 여기서
여기서 좀 털려버려 가지고 물량을 여기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불타기 해서 뭐 끝에서 팔긴 했는데, 이 이후에 강하게 올라갈 때 좀 매매를 더 했으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시가총액이 1,600억 분이 안 되는 종목이라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중요한 지점에서 매물대를 한번 소화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은 뭐 빠지더라도 지지의 영역으로는 작용을 하겠죠. 빠지더라도 지지의 영역으로 작용을 해줄 구간은 되는 자리겠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최근에 이슈가 붙었던 이 LIG 넥스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LIG 넥스원 5일선 장중 이탈했다가 어제도 장중 5일선 이탈하고 종가에는 5일선을 좀 들어 올리고 마감이 됐는데요. 결국 이 종목은 지금의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사모펀드 수급이 좀 셌다 정도 느껴지고, 뭐 금융투자 자금이 좀 들어오는데요. 그런 흐름이 연속이 된다면은 얘도 패시브 수급에 의한 상승일 수도 있어서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상한가를 들어갔던 코어라인 소프트 이렇게 좀 밀려버렸는데요. 최근에 이 흐름에서 조정받고 다시 갈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자율주행 섹터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차가 CES에서 SDV에 대한 비전을 선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뭐 다중바닥 61선 기준에서 좀 밀렸을 때 뭐 잡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4조 7천억, 내년에 5조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거죠. 편입 관련 기대감으로 주가를 버팅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LED 관점에서 지금 선익시스템, 뉴프렉스, 야스 등이 있는데요. 야스도 이렇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종목들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뭐 LG 디스플레이 자본 확충 관련된 이슈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근 친환경 종목군들, 특히 이제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금요일날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시가부터 매우 셌었는데요. 저도 종목 선정을 좀만 잘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저는 현대건설기계 좀 들어가서 조금 아쉽게 매매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약수익 정도 이렇게 시가에 들어가서 약수익 정도로 그냥 좀 마감이 됐고요. 좀 기다려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약수익 정도 마감을 하고, 뭐 자동차 부품 쪽에서 그 전날 덕양산업이 좀 셌었죠. 덕양산업이 좀 셌는데 이런 구간에서 상한가 못 가고 무너졌다가 다시 돌파하는 흐름에, 뭐 얘는 돌파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매매를 하고 마무리를 졌고요. 다음 주 뭐 딱히 뭘 봐야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2차전지 쪽 종목군들은 분명히 올라가게 되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군들 떨어지면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잡아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군들 가리지 않고 좋은 구간 오면 뭐 TLB라든지 뭐 월덱스라든지 뭐 가리지 않고 아무튼 구간 들어오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뭐 딱 어떤 종목을 국한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 왔을 때 종목군들 체크하고 매수로 대응하라, 매수로 대응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주들 금요일날 좋았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워낙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나도 좋은데 못 가는 거는 그 기대감에 함몰돼 버릴 수가 있어서 매매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이쪽은 그 기대감에 함몰돼 버리면 끌려다녀 버리니까 종목군들이,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은 부분도 있다 뭐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한 주간 시장 대응 잘 하시고 라이브 방송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